책가게 막내 보라돌이 보라입니다. 두 번째 책 읽어드립니다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읽어드릴 책은 협동조합 착한 책가게의 신간 비즈니스 혁명 비콥입니다. 제목을 듣고 많은 분들이 비콥이 뭐지? 하실 것 같은데요. 비콥은 지속가능한 기업에게 비랩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부여하는 인증 마크예요. 그런데 이 비콥 인증이 특별한 게 평가의 기준과 평가 방법이 여타의 인증 제도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에요. 대부분이 주주 우선주의와 이윤 극대화를 성과 기준의 최우선으로 삼는 반면 비콥은 사람, 지구, 이윤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즉 기업의 운영과 비즈니스 모델이 지배구조, 기업 구성원, 지역사회, 환경, 그리고 고객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전반적으로 측정하는 것이죠. 평가 방법 또한 비임팩트 평가라는 제3자 평가 시스템을 두어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의 임팩트를 객관적인 시스템을 통해 전반적으로 측정하는 인증제도는 비콥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요즘 ESG 경영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듣게 되는데 비콥은 ESG 경영의 정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떤 기업들이 비콥 인증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포츠 브랜드 파타고니아, 화장품 브랜드 더바디샵, 가디언즈로 유명한 영국의 가디언 미디어 그룹 등 2006년 비랩이 설립된 이후 15년이 흐른 지금까지 전 세계 150여 개 산업에 4,000개가 넘는 기업에서 인증을 받았고 우리나라에도 16개 기업이 비콥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실제로 수백 가지 항목에 달하는 비임팩트 평가의 세부 항목들을 충족시키기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지구, 이윤이라는 성과 기준에 맞춘 기업 운영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진전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는 비콥 운동이 비콥의 본질이라는 이야기가 책에 나오더라고요. 이 책에는 제 얘기 중에 나왔던 비랩, 비콥, 비임팩트 평가 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배경과 주요 인물들의 활약상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 비콥 설립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사건과 쟁점, 성장과 변화 발전 등이 한 편의 기업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사례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비콥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비콥이라는 단어를 이 책을 통해 처음 접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흥미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라서 책을 읽기 전에는 막연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 익숙한 기업의 이름들이 나오면서 이 기업도 비콥이었구나 싶어서 신기하기도 했고 이렇게 깨어있는 기업인들이 많다면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의 마지막 장을 읽어드릴 건데요. 지금 이 시대에 왜 비콥이 필요한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95년 에릭 홉스봄은 18, 19, 20세기를 아우르는 시리즈의 마지막 책을 출간했다. 그의 저서들은 현대 세계를 다룬 획기적인 연구라고 극찬을 받았고 홉스봄은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로 널리 인정받았다. 그의 책 극단의 시대 20세기 역사 상에는 깊은 회의가 담겨있다. 홉스봄은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개인화를 불러오고 국제무역을 촉진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유익과 향상을 가져오리라는 일반적인 견해에 반대하고 극단적인 경제 불평등부터 환경 파괴, 불공정한 노동환경, 인종혐오와 민족주의의 부상, 나아가 소비자 이기주의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갖가지 위기를 예측했다. 심지어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었을 때조차 그는 자본주의의 외면적 승리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며 이 체제가 굳건히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본주의는 호황과 불황 속에 비틀거리다 결국 완전히 실패할 터였다. 홉스봄은 그의 책 마지막 섹션에서 최근 20년간 벌어진 일들을 언급하며 세상에 존재하는 대다수 것들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에는 과학이 승승장구하겠으나 정치인들은 날이 갈수록 자족하고 책임을 회피할 것이며 다국적 기업들은 점점 세를 불려가며 착취를 일삼을 거라고 예측했다. 홉스봄은 책을 마무리하며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했다. 남반구에서 나타날 대규모 인구 증가와 정치적 환경적 재앙은 부의 불평등과 광범위한 빈곤, 그리고 대규모 이주를 심화할 거라고 말했다. 오늘날 세상을 둘러보노라면 그의 성견지명이 놀랍기만 하다.
이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유일한 초점은 이익 극대화에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했다. 이 책 역시 지금 이 시대를 그려보고 미래에 무엇을 얻게 될지 점검하고자 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위험 속에서 유동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나 우리 시대는 희망의 이유도 선사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홉스봄의 껄끄러운 견해가 밀레니얼 세대와 그 이후 세대들의 목소리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다. 2006년 미국인 사업가 3사람이 더는 견디지 못하겠다고 결심했던 그때 혁명이 시작되었다. B랩은 종래의 비즈니스와 자본주의 자체가 지니는 프로세스와 표준을 바꾸고 있다. 20세기 후반 들어 주주 우선주의와 이윤 추구가 부상했다. 이러한 관행이 우리를 지금의 임계점에 이르게 했고 그 경제적 여파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속에서 더욱 부각되었다. B랩은 우리의 글로벌 경제가 지금과는 다른 더 나은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시스템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피콥 혁명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신의 의사결정이 소비자, 직원, 지역사회,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피콥은 기업, 사회, 환경의 상호 의존성을 깨달을 때 우리가 진정한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콥 운동이 시작하기 전부터 더 깨어있는 자본주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관한 여러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그런 활동이나 의지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변화를 이루기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왜 그럴까? 영웅주의를 벌하는 시스템 속에서 지도자들에게 영웅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리더십과 기업 문화에 넘치는 신뢰를 주지만 성과에 있어서 눈에 띄는 실질적 변화라든가 목적과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진정한 법적 책무성에는 관심이 부족하다. 너무 많은 기업이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대신 그린워싱을 일삼는 등 말만 많고 행동은 없다. 아난드 기리다라다스가 그의 책 엘리트 독식 사회에서 주장했듯이 기업들은 실질적인 노력 없이 분위기에 따라 고객 입맛을 맞추려고 할 때가 많다. 그는 기업들의 해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기업은 근본적으로 한통속이라고 말했다. 정책적 교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나는 그가 중요한 점을 놓쳤다고 생각한다. 기업들도 자본주의의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고 맡아야 한다. 하지만 그러려면 투명성, 책무성,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 지배구조를 보장할 견고하고 진정성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B랩이 마련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은 날마다 진정한 변화를 이뤄내는 운동을 만들어냈다. 비콥 인증 기업들이 들려준 다양한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B 임팩트 평가는 엄격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을 아우르며 이 지표로 평가한 기업들의 개선을 요구한다. 나와 대화했던 비콥 관계자 모두는 다음번 B 임팩트 평가에서 더 나은 점수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더 나은 점수를 획득할 유일한 방법은 사회적 환경적 정책을 개선하는 것뿐이다. B랩이 만든 B분석 등의 다른 도구도 전 세계 기업들이 심지어 비콥이 아니더라도 비콥의 자세를 갖추도록 이끌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한다. 비콥 운동은 비콥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비콥의 목적은 모든 기업을 비콥 인증 기업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비콥처럼 움직이도록 격려함으로써 주주 우선주의 체제를 뒤엎는 것이다. B랩은 사회적 환경적 유익을 기업의 DNA에 녹여낸 새로운 형태의 기업 유형을 만들어냈다. 세상을 바꾸는 이러한 혁신적인 움직임은 미국 양대 정당과 세계 여러 정당에 속한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비콥 운동은 여러 부침을 겪어왔으나 그 속에서 진척도 이루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세계를 서로 이어주는 상호 의존성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운동에 존재하는 풀뿌리 이야기다. B랩의 설립자들 자신도 일이 이렇게 진행될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변화에 대한 세상의 요구를 과소평가했다.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 지금의 비콥 운동을 만든 수많은 상호의존적 네트워크들은 유기적으로 생겨났으며 B랩이 투여한 미미한 노력에 비하면 엄청난 지원을 얻었다. 비콥 인증기업과 베네핏 코퍼레이션 사이의 연결과 협력관계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전체 산업 분야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필요에 발맞추고자 기업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고 세계의 투자 중심도 임팩트 쪽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환경에 대한 비콥 운동의 효과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삐랩이 직면할 가장 큰 도전은 이 운동을 꾸준히 키우는 일이다. 삐랩의 설립자들은 미국인이지만 이제 이 운동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따라서 삐랩은 새로운 시장과 산업, 나아가 여러 국가와 관습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로부터 관심을 옮겨 공기업과 다국적 기업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 인식을 향상하고 우리의 법과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주주 우선주의를 뒤엎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는 우리가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전례 없는 변화의 직전에 서 있다고 믿는다. 고용주든 직원이든 소비자든 학생이든 지도자든 아니면 이 중 여러 역할을 맡고 있든 이 책을 통해 비쿱 운동에 합류하고 이 운동이 전환점을 넘어 전 세계로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데 힘을 보태야겠다는 확신을 얻었으면 한다.